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의 성질 좀 전에 영상에서 배웠던 부분 그대로 이어져 나갈 건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지어서 푼다는 건 검산식을 만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검산식을 만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fx라는 친구를 내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fx는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야? 검산식이고, 이 검산식은 사실상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왼쪽식과 오른쪽식이 어떻게 같은 겁니다. 즉, 얘는 뭐다?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x값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개수 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아까 미정개수법. 그 개수 구하고 싶어? 정해지지 않은 개수 구하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개수 비교할 거야? 수치 대입할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직접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수치대입법이 편해요. 적절한 x값 넣는 거 금방 익숙해져서 숫자 막 집어넣어서 풀다 보면 잘 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쉬운 문제만 그렇게 풀리고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나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지는 문제는 뭘 하냐면 바로 개수비교법을 쓰도록 할 겁니다.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어떻게 같다는 걸 직접 비교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식을 정리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예를 하나 준비하고 그걸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볼게요. 자, 예 준비할게요. 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fx 너를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친구를 이제 내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야. 그랬을 때 a, b 좀 구해주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검산식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많이 여러분들이 식에 익숙하게 연습을 했으면 검산식을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검산식을 계속 쓰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더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내가 지금 무엇으로 나눴다? 얘로 나눈 거죠, 얘.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 바로 하면 내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이 친구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여러분 한번 멈춰 보시고 해보세요. 그때 지금 몫을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몫은 존재하겠죠. 그 몫은 내가 q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머지도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는 지금 얼마라고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나머지까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A, B를 구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적절한 X값을 대입할 건데 내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한 X값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식인지 모르는 이 QX. 이 QX가 좀 없어지면 계산하기 좀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QX를 없애는 방법은 앞에 곱해진 요 친구 있죠. 이 두 식이 0 되는 X값. X에다 1을 한번 먼저 대입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x에 1 넣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눈에 보이는 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x에다 똑같이 공평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자, 1을 쭉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1 집어넣었더니 1 집어넣었더니 a, 1 집어넣었더니 b. 자,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지금 일부러 써주는 거예요, 이거. 1 집어넣었더니 0. 그 다음에 1 집어넣었더니 Q1, 1 집어넣었더니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보면 여기다 집어넣은 숫자들은 사실상 이 0 때문에 곱해지면 다 어떻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지금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이 항까지 정리하면 이 항하고 정리한 것까지 쌤이 써보면요.
자, 요렇게 얼마?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2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그 친구 여기 2 집어넣었더니 0, 그 다음에 1, q 2가 되겠지만 어쨌든 0 때문에 쭉 연결된 거 다 0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넣었더니 5 되는 거. 이항 정리해봤더니 2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어떻게? 쌤이 빼볼게요. 뺐더니 마이너스 a, 뺐더니 b는 사라지고, 뺐더니 5 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5인 거 확인할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5인 걸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대입했더니 b는 얼마다? 7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 대입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여러분 잘 써도 기본 문제는 잘 풀 수 있겠죠.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수치 대입법 말고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나온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뭘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식을 좀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식을 좀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당연히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요 식이 몇 차식이죠? 3차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누는 녀석이 몇 차죠? 2차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필연적으로 몇 차식? 1차식이 되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이 둘을 곱했을 때 몇 차가 된다? 3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식이 된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1차 이하라는 것도 사실 바로 추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는 이미 나머지가 구해져 있으니까 진짜 1차 이하가 맞네 라고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뭘 추측할 거다? 이렇게 몫을 추측할 겁니다. 몫을 추측. 목 추측을 해야 되는데, 추측.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목 추측을 발음이 안 되네요.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얘가 2차니까 여기 1차 곱해줘야지 2를 곱하면 3차가 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첫 번째였어. 1번. 차수 추측하고, 근데 두 번째로 뭘 추측할 거냐면, 최고, 차, 항의 개수도 추측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x 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럼 여기는 1차식 x 세제곱을 만들 여기는 1차식 그 ax 플러스 b라고 이게 생겼다면 이때 1차식 있죠. 얘랑 만나서 지금 뭐야 x 세제곱이 만들어지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최고차항 개수가 어떻게 1이 된다는 것까지 추측을 하면 아마 qx라는 식은 어떤 식일 거다? x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수가 있을 건데, 이 녀석은 쌤이 p라고 보도록 할게요. 아마 qx는 x 플러스 p 꼴로 생겼을 것이야 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해보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전개해야겠죠.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까지 x 분배했고요. 네, p 분배할게요. px 제곱 플러스 2px 그 다음에 잘못 적었네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3px죠. 그래서 마이너스 3px 그 다음에 플러스 2p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마저 동량 정리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쌤이 지금 저번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동량 정리 한꺼번에 하면서 쓰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x제곱 자체가 없으니까 x제곱의 개수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x제곱이 안 보인다는 것은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란 뜻이다? 얘가 0이란 뜻이니까 p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의 개수고 x의 개수를 우리가 a라고 부를 거니까 a라고 부를 건데 a는 그럼 봐 지금 이 둘 더했더니 4고 여기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9가 돼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진짜로 우리가 방금 좀 전에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 둘을 더한 게 뭐야? 상수항 b가 되는 거겠죠. p가 얼마라고요? 3이니까 그 다음에 3은 6이니까 더하면 b는 얼마? 7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서 수치대입법 계산한 거랑 비교법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구나. 오케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리니까 그냥 수치대입법으로 풀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수치대입법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수치대입법으로 안 풀리니까 어떡하지? 라고 떠는 게 아니라 바로 수치대입법이 안 되니? 그럼 개수비교법으로 가야지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치대입법이 안 돼? 개수비교하지 뭐 라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면 되고 쌤 개수비교법이 안 되면요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 수치대입법 해보고 안 되면 개수비교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개수비교법을 쓸 때 뭘 해야 돼? 목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사식 자체도 여러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보세요.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을 내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그때 뭐가 있겠죠? 몫이 있겠죠.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의 전부예요. 일단 이 검산식이 써져야지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항등식 단원이고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다는 걸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지금 보니까 x의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도 내가 지금 여기 잘 모르는 qx라는 식을 없앨 수 있나요? 아니요. qx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때문에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우리가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 추측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가면 되는데 자, 이 qx를 한번 추측해 볼게요. 1번. 먼저 차수를 추측해야겠죠. 지금 얘가 지금 몇 차입니까? 3차죠. 그럼 얘는 몇 차겠어요? 당연히 2차겠죠. 그럼 2차에다 뭘 곱해야 되겠죠? 1차를 곱해야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고차항 개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여기 x제곱하고 누가 만나야지 지금 어떻게 x세제곱 나올까요? 바로 x의 개수가 얼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개만 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세 번째로, 요까지만 할게요. 자,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세 번째, 요 친구는 그게 안 되네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Q라는 녀석을 내가 추측을 했는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에다가 얘는 x 플러스 p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고요. 개수 비교를 직접 할 거니까 전개해봤더니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bx고요. p까지 분배했더니 px제곱 네, 플러스 4px 플러스 bp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 하는 거? 개수 비교하는 거. 그럼 x세제곱 오케이. x제곱이 있다 없다 없다. x제곱이 없다라는 건 x제곱의 개수가 얘가 얼마다? 0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p가 얼마다? p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다. 자, p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a라고 했네요. a는 요거 잠깐 놔두고요. b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지금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 4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되죠? b가 2가 돼야지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얼마?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b가 2라면 a는 b가 2니까 2, 그 다음에
P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 해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4라는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4, B는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수치대입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수치대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을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 몫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쌤 몫이 안 적혀 있는데 몫이 왜 있는 거죠? 라고 하는데요.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을 무엇으로 나누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몫과 나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지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고요. 나누기를 하면 몫은 무조건 항상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예요. 몫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죠? 숨 쉬고 있는 거고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몫은 나누기를 했다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몫은 항상 쓰는 거 잊지 말아야 해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또 그 부분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